이제 마지막 차례. 아, 얼마나 떨리셨어요? 아니 떨리기는요. 마지막 어제 두 차례. 곡 불렀었는데 뭐. 희망사항 부르세요. 김근식 교수님의 노래 솜씨를 들을 차례입니다. 일단 누구에게 바치는 곡 혹은 누구의 심정을 대변한 곡? 이재명 대표 옆에 서 계시는 호위무사분들께 그분의 심정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곡이 어떤 곡이 선정이 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일단 마이크 건네주시고요. 저는 마이크에도 저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일단 스타일 좀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잘 좀 봐주세요. 민주당 내 주류 의원님들 그분들의 지금 마음속에는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언제쯤 결별해야 되나? 아니면 언제쯤 갈아타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서 아마 나는 아직은 어린가 봐 그런가 봐 엄마야 나 눈에 자꾸만 슬퍼지지 외로움 젖은 마음으로 하늘을 보면 흰 구름만 흘러가고 나는 어지럼 뱅뱅 시곡이 맞아요? 이게 아니 무슨 창으로가 무슨 신고선이 아니 그러니까 무슨 창을 하고 그래. 신고선이 우르르르 아니 그리고 노래를 자기 마음대로 해. 가사가 중요하니까 일단 박수 한번 쳐드리죠. 박수. 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점수는 낙제점 같아요. 의미를 좀 설명해 주세요. 언뜻 안 와닿거든요. 왜 고추잠자리? 거기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 전부 이재명 사수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이 이재명 대표하고 언제부터 그렇게 혈맹을 맺고 아니면 동지적 관계를 맺고 오랫동안 운명 공투에 살아왔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언젠가 그게 1심 유죄 판결이든 아니면 법정 구속 판결이 나든 그런 상황이면 정말 자기 마음 자기도 모르고 그때는 후회할 거예요. 어머니 나는 왜 아직도 그 철들지 않았나 봐. 아, 그래서 엄마야. 그렇죠. 나 눈에 왜 자꾸만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지 반성한다는 의미를 아니 써요. 설명을 이- 해도 이해가 안 가. 이 설명을 듣고 무릎을 치겠는 게 이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이재명 호위무사를 빗대서 국민의힘의 지금 윤 대통령과 윤핵관들의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시네. 우리 김근식 교수님. 김근식 교수는 어차피 공천이 왜 어려운 두 번 걸로. 죽이고 아니 이게 그래요? 주체만 딱 바꾸면 똑같잖아요. 지금 하신 않아요. 말씀이. 엄마야 나는 왜? 저는 정청래 의원 그 청개구리 이야기를 이제 비판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내용도 사실은 정청래 의원이 틀린 거예요. 우리가 아는 청개구리 우화가 그게 아니잖아요. 비 그치라고 하는 건데 정청래 의원은 청개구리 우화야 비는 그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해도 잘 안 되고 저는 정청래 의원이 그런 청개구리 발언을 할 때를 과거의 정청래 의원의 행보를 좀 생각해 보면 저는 또다시 이재명 대표가 위기에 처하면 새로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이번에 최고위원회 당선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됐다 이렇게 치고 그 당 대표님이 좀 문제가 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윤리가 근데 있죠, 윤리. 우리 당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윤리 일 같잖아요. 있으면 그런 일 있으면 제가 변호인으로 나서서 그러니까 우리 정청래 그 의원도 당에는 지금 그 그런 마음 당에는 아니까. 제가 보기에는 변호인이 아니고 욕 보이려고 작정한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했던 날 국회의원 한 40여 명이 동행을 했는데 가장 이목을 끌었던 논란이 됐던 장면은 요거였어요. 메시처럼 제꼈다고 사람들이 그러대요. 메시요? 네. 포토라인에서 이미 조사받은 소감을 다 얘기했거든요. 이제 앞으로 나가는 과정인데 사실상 진로방해였고 우리는 앞을 보고 가지만 뒷걸음치는 기자들이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기자를 보호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나중에 사과를 했습니다만 요런 장면을 조금 보신 것 같아요. 호위무사라고 하는 건.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이성을 잃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법에 질려서 지금 기자들 앞에 나서기도 힘들고 뭐 질문 받겠다고 해놓고 질문하니까 다음 사람 이러잖아요. 그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저분이. 그걸 이제 옆에 있는 호위무사들이 아니까 밀쳐낸 건데 옥중 결재까지는 못 갈 것 같아요. 그 전에 아마 아니 김채구 의원님 그 다음 사람 이렇게 하는 건 어디서 많이 우리가 기시감이 있는 모습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도어 스태핑에서 다음 사람 또 이렇게 하듯이 그것이 엊그제 같은데 그걸 지적하실 수 근데 있나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에 대해서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데 이재명 대표는 두려워서
저 질문하니까 놀라서 당황스러워. 아직 연기하신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니 그날 올 것 같은 분이 또 빠진 경우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친명 좌장이라고 불리는 정성호 의원 모습이 안 보였고 안민석 의원, 뭐 김용민 의원 이런 분들은 왜 안 나온 거죠? 공천에 자신이 있기 때문 아닐까요? 거기에 괜찮으세요? 아니요. 거기에 오신 분들은요. 그 조사해 보면 여기 전부 다 코가 뚫어져 있을 거예요. 코가 끼어가지고. 그런데 코낄 뻔했어요. 이 흉내내다가 상처 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코가 끼었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근데 적어도 우리 여기 모인 4명이 나눌 이야기는 아닌가. 사실 정치 지도자들이 검찰에 조사받으러 갈 때 동료 의원들이 따라간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특히 우리 기억에 남는 거는 한명숙 전 총리. 그때 막 민주당 의원들이 가가지고 꽃도 주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김경수 의원 갈 때도 역시 뭐 찾아가가지고 막 같이 갔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 둘 다 교도소 가서 오래 있었어요. 이게 많이 따라가니까 결국 교도소 가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 이슈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 나오시는 분들의 한 가지 일관성을 인정해요. 뭐요? 국민의힘은 기소 안 당해도 수사만 받아도 윤리에 제소해서 제명시킨다. 당대표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 일관성을 계속 아니 지켜주시면 저는요, 저도요. 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 아니 저도요. 소위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해서 재판이 넘어갔거든요. 다음 날 당원권 정지 곧바로 시켰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도당위원장 자리에서 그대로 쫓아내고 당협위원장 자리에서 쫓아냈어요. 무죄 받고 무혐의로 돌아오신 거죠? 무죄 받았는데 그것도 1심에서는 안 해줘요. 항소심까지 무죄 받고 그래야 복귀. 복귀했어요. 그러니까 저 일관성을 계속 유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아니, 일관성 유지를 계속했어요. 그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할 모양이에요. 네. 검찰이 지금 28일 날 요구한 거에 대해서 저는 결정을 잘한 것 같아요. 지금 무지막지하게 밟겠다라고 나오면 발표 줘야 됩니다. 오히려 그럼으로써 이제 박해받는 위치에 서는 게 정치적으로는 남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처럼 뭐 한 5, 60명 이렇게 막 그 검찰청에 몰려가가지고 그런 모습은 여론에서 또 반감도 있거든요. 일부 기사를 보니까는 혼자 가겠다. 뭐 이런 예. 기사가 지금 변호인 한 명 데리고 가겠다. 나와요. 차라리 그런 모습을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거라면 보이는 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나을 수 있다. 저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저렇게 사법 리스크에 온갖 혐의로 막 이렇게 중심에 서 있으면 당에서 건전한 세력들이 특히 박수현 수석 같은 분이 이야기를 좀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리스크를 안고 목소리를 내잖아요, 당에서. 좀 내세요, 좀. 내셔서 이러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무슨 박해입니까? YS 때 그 국회의원 제명하는 게 그 박해죠. DJ가 내란 음모죄로 사형 선고 받은 게 박해죠. 그 여에 어떻게 이게 이재명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대장동 사업, 대장동 수사나 이게 어떻게 박해입니까? 이거 박해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재명 대표 해보면- 입장에 서서 얘기를 해본 거예요. 입장에 쓴 거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박해라고 생각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걸 그리고 거꾸로 한번 표현을 해보면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이야기한 건 양심불량 범죄지 무슨 박해야. 양심불량이지. 그러니까 그걸 거꾸로 검찰의 입장에서 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을 권력을 찬탈한 사람들이 거꾸로 내란 음모죄를 씌운 거 아닙니까? 검찰이 그렇게 권력의 신여가 됐던 시절이 있어요. 네. 그 시절과 다를 게 없다라고 저희들이 인식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결국에 기소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재판이 길든 내년 총선까지 가든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그건 우리가 감내할 테니까. 그러나 하여튼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명확하게 가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플랜 B는 필요해. 아니 김우식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들 네. 앞으로 수사 상황과 관계없이 끝까지 호위무사가 돼줄까요? 아니 없죠 그럴 사람이. 지금 이재명 대표 회무사를 자처하는 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익 공동체예요. 윤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면 윤핵관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왜 저한테 물어요? 그걸? 아니 같은 로직으로 대답을 좀 해보시라고. 김 교수님 말씀은 이익 공동체가 아니고 옥중 공천을 할까봐 두려워서 따라가는 코가 끼어서 따라간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끼겠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옥중 공천 할까봐 겁나서 따라가는데 옥중 공천 가능성이 없어지는 순간 바로 따라간다. 그렇죠. 이익이 없으면 바로 먼저 도망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고추잠자로 노래를 부른 아니, 거예요. 그런데 당 대표에게 공천권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을 하시는 거 보면 국민의힘의 당내 민주화는 아직 멀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여지고. 아 근데 한 가지 더 말씀하셨잖아요. 이재명을 모른다. 아니 그런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들어보셨어요?
국민의힘이나 그다음에 민주당이나 안 무서워요 그거? 결과적으로 공천장에 당 대표의 직인이 최종적으로 찍히는 건 맞죠. 그러나 당 대표가 심사하고 공천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스템을 믿어도 아니, 된다. 아직 아니 그 당 대표 이재명은 직인을 몰라서 갖고 그래, 이재명. 나르샤 했던 데가 어느 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